자, 이제 공공재건축 봅시다. 자, 공공재건축 사업도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면은 재건축 사업이 공공재건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럼 시행자는 누가 정할까요? 시행자는. 여기 있네.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 정합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 보면 재건축 사업이 뭐가 돼요? 공공이 되어버립니다. 예. 자, 그럼 공공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은, 자, 공공재건축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 세대수가 1000세대다. 자, 그래서 16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공공재건축이 돼요. 전국의 모든 재건축 사업은 사실 공공재건축 사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될 곳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최고의 재건축이 있습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이 유명합니다. 한 2000세대 넘어요. 예. 엄청 넓은 대지에. 여기 남아있는 최고의 재건축이에요. 자, 여기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조합까지 만들다가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한 법이 발표되는 순간 이 엄마 아파트에 있는 조합까지 해산시켜 버렸어요. 우리 재건축 안 한다. 자, 재건축하면은 자동 뭐가 된다? 공공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재건축을 예를 들면은, 자, 좋은 조건의 재건축입니다. 뭐 1000세대 이상이고 4배수 이상 증가되는 그런 재건축인데, 자, 16평짜리 지분을 가진 이 옛날 아파트 재건축 전에 5천만 원 정도에 거래된 거예요. 자, 이 아파트가 자 1200세대에서 5500세대니까 4000 몇백 세대가 개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 약 3000세대 정도는 이 아파트 새로 짓는 데 드는 경비로 쓰고 1000 몇백 세대가 남았죠. 그걸 분배를 해준 거예요. 각 세대에. 그러다 보니까 34평짜리 아파트를 그냥 받았습니다. 이 가격이 그때 당시 3억 4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가격이 3억 4천 되니까 3억 정도 벌었죠. 자, 이게 만약 공공재건축이랬으면은 이 아파트는 자기 가지고 있는 5천만 원만 인정이 되고 개발 이익은 몽땅 다 어디서 가져간다?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면은 2억 9천을 뭘 내야 됩니까? 대출 내 빚을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건축이 되니까 이 공공재건축이 발표되는 순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 재건축은 다 취소돼 버렸어요. 우리 영남권에서 가장 좋은 재건축이 사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창원시예요. 창원시에 가면 창원시 시청 앞 광장 옆에 보면은 은하 아파트라고 있어요. 자, 28평쯤 됩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 할 때 거래된 금액이 약 9억 정도에 거래됐어요. 왜? 10억짜리 아파트를 주니까. 자, 9억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자, 재건축 한다고 이제 9억까지 올라갔어요. 딱 발표되는 순간 조합까지 전부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얼마? 4억 정도 수준으로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5억이 날아갔습니다. 이거 발표되니까 안 한다. 자, 그래서 뭐 보기에는 뭐 별 게 있나 하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공재건축이 되지 않은 재건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익빛이 있죠. 3,300세대로 한다는 거. 이건 다시 3,300세대짜리로 재건축하니까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터치 안 하겠다. 왜? 한 집당 11억씩 대출 내야 되니까 여기는 걷어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공재건축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재건축은 몽땅 무슨 재건축이 된다? 공공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발표되자 모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재건축 올 수도 없다. 지금 다 수도된 상태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가서 노후 불량 건축물. 자, 노불량 건축물은 종류가 양갈로 1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4번 네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는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것은 1번과 4번만 놓습니다. 2번, 3번은 출제를 못해요. 왜 2번, 3번은 출제 못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문이 길어서 출제 못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이고 2번, 3번은 보실 거 없어요. 어차피 출제 못하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서 두 가지. 첫째,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한이 지난 건축물. 20년 이상 30년 이하라는 말 위에 이렇게 써보세요. 경과연수라고 썼어요. 이 경과연수입니다. 자, 이 경과연수라는 말은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나면 노 건물로 보느냐, 이 연수가 경과연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건축물의 경과연수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지금 30년입니다. 그럼 30년이 지나면 아파트는 노 건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파트는 자, 뭐 하겠어요? 재건축하겠죠. 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20층 이하짜리 아파트는 재건축합니다.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0년쯤 되면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5층이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자라고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럼 리모델링 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 1항 8호 규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자, 경관은 경치를 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기본계획상 그 지역의 경치에 맞지 않는 건물은 자, 노불량 건축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정비 기반시설, 정비 대상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기반시설은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을 말합니다.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까지 줄치고 갈로 떼어넘으시고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줄칩니다. 가스 등 공급시설 줄치시고 로서 대통령이 제한 시설인데 대통령이 제한 시설은 갈로 안에 있죠. 줄칩니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정도 줄쳐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설이 정비대상 기반시설이다 이 뜻입니다. 5번에 공동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줄칩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까지 줄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제한 시설로서 박스에 1, 2, 3이 있죠. 갈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이 공동용 시설인데 공동용 시설은 정비기관에서는 아니지만 자, 정비 사업할 때 이것도
교체됩니다. 시험에는 이거 자주 묻는데 어떻게 노느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쉽게 구분돼요. 그 주의할 게 뭐냐? 자, 거기에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다음에 보시면 상하수도라고 되어 있죠. 상수도는 무슨 시설이다? 상수도는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상하수도가 상수도와 하수도의 줄임말이죠. 상수도는 정비기반시설인데 공동용시설의 박스는 1번에 보시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다음에 수도라고 되어 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는 공동용시설입니다.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수도는 무슨 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는 공동용시설이다. 그런 걸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6번에 대지나 그 다음 페이지 7번에 사업 시행자는 뭐 특별히 지금 볼 것도 없고, 자, 토지 등 소유자로 갑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무슨 뜻이냐? 자, 토지 등 소유자. 제목 옆에 이래 써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법 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정비법상 권리자. 자, 이때 권리, 어떤 권리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동의권 행사라든지. 자, 그 다음에 정비법상 정비사업 끝나고 나면 새 아파트 짓죠.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는 자를 권리자로서 토지 소유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각종 권리자가 있죠. 그걸 다 권리자로서 인정할 수는 없어요. 토지 소유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하는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지 소유자로 봐야 돼요. 위탁자가 누굽니까? 신탁업자에게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을 맡긴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봐야 돼요. 자, 그럼 신탁업자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다, 뭔가 잘못되는 사업이다. 신탁업자가 사업을 하면은 뭔가 잘 된다, 잘 못 된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로 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조합이 추진이 어느 정도 하다가 추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조합이 할 일을 신탁업자에게 맡겨버립니다. 조합이 제대로 추진 못하니까. 그래서 신탁업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타인의 사무죠. 이런 정비사업 같은 이런 사무를 대신 자 처리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신탁업자랍니다.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해야 할 일을 신탁업자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공짜로 해줍니까? 돈 받아야 됩니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50세대, 100세대씩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 신탁업자가 그 아파트를 받았죠. 보수로. 그럼 그 아파트를 분양 가지고 있습니까? 분양시켜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합니다. 거기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 하나인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
그래서 분양 대행을 하면, 자, 분양 대행은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분양 대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버니까. 그래서 신탁업자를 아는 신탁업자가 있으면 조금 관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어디 사업하고 나면은 토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자, 아파트를 분양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 분양해달라. 이 아파트 분양해달라. 그럼 한 건 분양해주면 수수료 얼마씩 줘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탁업자가 사업을 하면은 그만큼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합 같은 이런 시행자 대신해서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토종 소유자는 박스 안에 보시면은 1번 줄칩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토종 소유자로 보고, 2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밑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봅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자, 지상권자까지를 토종 소유자로서 정비부상 권리자로 봅니다. 그러면 주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지고 있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지상권이 있어야 권리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밑자를 주의해야 돼요. 밑자는 어떤 뜻이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만이 재건축 사업의 권리자가 됩니다. 밑자라는 것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나 토지만 가진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자들은 정비상 권리자도 아니다.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 즉 권리자가 아닙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은 뭐 건물만 가지고 있다, 토지만 가지고 있다, 지상권만 가지고 있다, 이는 인정이 안 됩니다. 밑자라는 것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정관등은 뭐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정비법에 놓는 용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적 특성 그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92쪽에 정비사업의 체계다에서 정비사업을 전부 다 요약해놓은 내용인데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보실 거 없어요. 쭉 넘어가세요. 자, 이제 제5편으로 갑시다. 건축법을 갑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가 나와요. 7문제. 여기는 이제 뭐 배우느냐? 개별 건축물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배워요. 개별 건축물을. 자, 어떻게 건축할 건지 이걸 배운다. 이렇게 아시고. 자, 거기에 자, 용어 정의에 가서 1번 대지가 있죠. 대지. 찾았습니까? 202쪽에 자, 보시면은 자, 원칙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1필지 1대지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의 상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칠판 보시면 돼요. 자, 대지란 말은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지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지는 당장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은 논이나 밭이나 같은 농지, 저 산에 있는 산지, 이런 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대지가 전국토의 어느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까? 전국토의 10% 정도가 대지고 나머지는 건축 못하는 토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1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건물 네 마음대로 지어라 하면은 우리가 건물이 여기에 엉망으로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자, 건축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는데 문제는 이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데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에 뭐가 필요하냐? 단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막연하게 대지에 허가해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지가 어떤 단위일 때 허가를 해 주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그럼 각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필지별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한 필지가 허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지 단위로 봅니다. 필지별로 허가해 준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죠. 자, 예외는 2개 이상의 자, 필지가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1개 이상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원칙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이 한 필지 단위로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가면 여기도 한 필지 단위 허가받고 여기도 한 필지 단위 허가받는 게 이 원칙인데 자,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 나타내기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4필지짜리 토지예요. 4필지에 이렇게 걸쳐서 건물이 크게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거 원칙대로 하면 허가 몇 개 받아야 돼요? 4개 받아라. 건물은 몇 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4개 받냐? 안 맞죠? 이와 같이 여러 필지에 건물이 걸쳐서 하나가 딱 들어갈 때는 이 전체 4필지가 몇 개의 대지다?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 단위를 본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큰 대지가 있습니다. 자, 대지 일부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넣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한 필지에 이거는 일부죠. 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 단위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간단하게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뜻을 알고 있냐 물어봐요. 건축법상 대지는 자,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한 필지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외가 있죠.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개 이상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예외에 밑에 표에 보시면 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라 되어 있죠. 거기에 6가지 예가 있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예가 있죠. 그런 부분은 시험에 안 묻습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시험에 물어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이다? 건축기사 시험인데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까지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기사 대지는 한 필지인데 예외도 있죠.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아마 건축부하고 주택법에 관한 용어, 주택법 일부까지 배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 그 다음 주에는 주택법 일부와 농지법 있죠. 그러면 딱 용어만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 다음 주 봅시다. 네.